전국에 유명한 산마다 절도 있습니다. 그 넓은 산 중에서 명당자리에 절이 위치합니다. 넓은 산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지만 아주 중요한 곳에 절이 있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46강입니다. 오늘은 절 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절 사자입니다. 절 사자는 절을 의미하죠. 이 절 사자는 흑토자와 마디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흑토자는 흙입니다. 땅이지요. 마디촌자는 마디입니다. 손가락 한마디 같은 것이어서 작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절 사자는 넓은 땅에서 마디 정도가 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은 넓은 땅 중에서 작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넓은 땅 중에서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절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이 넓은 땅 중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명당자리인 것이죠. 어디 가나 절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명당자리에 절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넓은 땅 중에서 작은 곳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곳이 중요한 곳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기에 중심자로서 절사자 의미는 작지만 중요하다고 해석합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산사야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산사야점은 산속의 절간과 들의 객주집이란 뜻이죠. 세상의 당연한 통습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찰이나 사원이라 할 때 절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절사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절사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잡을 지자입니다. 잡을 지자는 잡다는 뜻도 있고 가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잡을 지자는 손수변의 절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입니다.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하지요. 그리고 절사자는 절입니다. 그리고 부스로서의 의미는 작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다는 것 중에서도 작지만 중요하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을 지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작은 것을 잡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잡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결실 정도라는 것이죠. 어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죠. 개인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는 게 잡을 지자입니다. 대단히 큰 성과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얻은 결실은 이런 작은 것 하나입니다. 큰 노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작은 메달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만 공동체 전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볼 때는 엄청 크지만 공동체 전체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잡을 짓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작은 것을 잡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는 게 잡을 짓자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견지아조가 있습니다. 견지아조는 맑은 절개를 굳게 가지고 있으면 나의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 나의 신념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지나 지속이랄 때도 잡을 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무리 등자입니다. 무리 등자는 무리를 의미하지요. 무리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입니다. 이 무리 등자는 대죽자와 절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합니다. 절사자는 절이고 작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등자는 대나무 아래에 작은 것들이 무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나무밭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말과 군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항상 공격만 하는 건 아니죠. 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신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옛날 전쟁에서 피신하기 가장 좋은 곳, 숨어있기 가장 좋은 곳이 대나무밭이었습니다. 대나무밭은 대나무가 촘촘히 서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은폐도 가능하고 댄잎 소리 때문에 청각적인 은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연 환경 중에서 가장 유리한 곳이 대나무밭이었던 것이죠. 이런 대나무밭으로 피신의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숨어듭니다. 말도 숨어있고 군사들도 숨어있는 것이죠. 이 숫자를 합하면 엄청 많습니다. 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무리 등자는 대나무 아래 작은 것들이 무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밭 여기저기에 많은 군사와 말들이 숨어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대나무밭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말과 군사들을 무리 등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등각일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각일전은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그 길에서 새롭게 일가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등급이나 평등이라 할 때 무리 등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사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믿을 시자입니다. 믿을 시자는 믿음을 의미하지요. 이 믿을 시자는 마음신변의 절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절사자는 절입니다. 그리고 작다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믿을 시자는 마음의 작은 부분이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크기는 아주 작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구성 요소들 중에 믿음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믿을 시자는 마음의 작은 부분이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크기는 작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시불공이 있습니다. 시불공은 믿는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혹시나 자실할 때 믿을 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고개 치자입니다. 고개 치자는 고개를 의미하고 언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개라는 것은 산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지는 곳입니다. 이 고개 치자는 묘산자와 절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묘산자는 산을 의미하고 절사자는 절을 의미하는데 붓으로 사용될 때는 작다는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개 치자는 산의 작은 부분이 고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개는 산의 전체 중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큰 산에서 고개는 작은 부분만 차지합니다. 여기저기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고개가 있는 것이죠. 이 고개가 사람이 산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산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바로 고개입니다.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중요하다는 게 이런 의미인 것이죠. 고개 치자는 산의 작은 부분이 고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개는 산의 전체 중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양호대치가 있습니다. 양호대치는 두 마리의 범이 서로 맞서서 버틴다는 뜻이죠. 힘이 센 두 편이 맞서서 버팀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치나 고치할 때도 고개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사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치질치자입니다. 치질치자는 치질을 의미하지요. 치질은 항문 내부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치질치자는 병들역자와 절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병들역자는 병들다는 의미의 부스입니다. 그리고 절사자는 절을 의미하고 부스로 사용되게 되면 작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치질치자는 병의 작은 부분이 치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질은 몸의 가장 구석에서 작게 형성된 병증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 중에 가장 구석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항문이죠.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부분에 병증이 생기는 것을 치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질 치자는 병의 작은 부분이 치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질은 몸의 가장 구석에서 작게 형성된 병증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치질이 있습니다. 치료도 있죠. 이럴 때 치질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지만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절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